귀한 자리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당당히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책입니다. 유책. 예, 유책 받으셨죠? 자, 오늘 제가 1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만남이다.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그 강의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13페이지에 보면은 작은 글씨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장일환 집사님 읽어보세요. 미국의 40 크게 볼륨 좀 올려. 여러분 빌 클린턴 아시죠? 그 부인은 힐러리 클린턴이고 이 사람이 이제 존 F 케네디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백일장을 했는데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백악관 초청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빌 클린턴이 존 F 케네디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때 그 악수하면서 가졌던 결심이 뭐냐면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제가 이거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이 그 아마 인천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면은 제가 목회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강남으로 뜁니다. 대치동으로. 그리고 이제 원주라고 하는 갔다가 다시 또 반포 왔다가 또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만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 때도 제가 만난 게 뭐냐면 그 어린이 교육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나요. 어린이 교육 선교회. 이게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하느냐, 어린이를 교육하자는 선교회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테크닉을 배워요. 기능을. 거기서 기능을 배우는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법이라든지 시청각 사용법,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심리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인형극 하는 사람 만나요. 그 인형극 통해 가지고 아이들 시청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보면 만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목사, 작은 목사 만나겠죠. 그러다가 부흥이 와달라고 그래. 가보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요. 그러면서 정작 이제 집회 부목사 가면서 부목사 때 또 한국 선교교회라는 단체를 제가 창설하고 만나면서 그 모임을 가지고 그 시골에서 원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청소년 캠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책을 쓰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인천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선교회 만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발을 넓혔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빌 클린턴은 케네디 한 번 악수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공의 시작은 어떻게다? 만남이 시작된다. 만남.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났던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지도력이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참 이분 참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당리당략에 빠지고 왜 그래도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줄 아세요? 노무현이가 뭐가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전 노무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노무현 정신이 뭐냐고. 모르면서 그냥 노무현 노무현 씨는 이거예요. 이것이 좌냐 우냐 이것이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사람은 인기가 5%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이 무슨 인기 45%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고 탄핵까지 가고 5%까지 내려가면서도 자기는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소신 때문에 부부싸움하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굉장히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무현 정신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해관계 없이 이거 보수가 잘해서 하면 잘했다고 그러지 않냐 해야 되지 않냐, 진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이제 자기 편 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저 사람 저거 자격 없다. 그런 식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정환 집사님도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얼굴이 딴 사람 된 것 같아. 비폰 애프터 여기 사진 찍어보면 웃긴다고 이 사람. 처음엔 정말 뭐 머리도 이상해 헤어스타일도. 근데 지금은 없네. 우리 저기 응? 전재환 장로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잖아. 그잖아. 또 장일환 집사님도 둘이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의형 좀 해줘서 이렇게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하는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또 부족하지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자꾸 비전 생기고 변화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죠? 좋은 대학에는 좋은 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좋으면 좋은 대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가 서울에 있어도 교수가 후지면 후진 대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 있어요. 보수적인 학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은요 학교 건물이 딱 하나예요. 응? 건물이 그냥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 학교가 오면 캠퍼스가 크면 학교가 크네 좋네 이래요. 학교 캠퍼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 왜 이렇게 좋아요? 거긴 도서관이 빵빵하고 교수들이 좋아요.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 충정로에 가면 아세남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좀 양평으로 이사 갔는데 충정로에 이제 대학만 있어요. 대학원만. 근데 그 대학을 세웠던 돌아가신 한철아 박사는 장신대학교에서 서울 장로신학대학에서 쫓겨나요 교수로. 쫓겨나니까 나오면서 아주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만들죠. 거의 통합청 교수가 이제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양평 아신대학교까지 해서 지금 뭐 결국엔 거기는 아세아권의 학생이 다 와요. 거기 저도 한 2년 공부했는데 제 양정이 다 빼요. 왜냐면 뭐 그렇게 하도 많으니까 빼. 거기서 2년 정도 석사과정 공부했는데 거기 가면은 다 거기서 외국의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다 영어권 애들이 다 와서 영어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자꾸 하냐면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잘못되는 거예요. 깡패를 만나면 깡패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단계 하는 분들을 제가 조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다단계 속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목적이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기꾼이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책은 간접적인 만남이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간 되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 말씀이 만나서 감동인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은 만남이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학생이 된다. 저도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장일조 교수라는 분을 제가 만나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학교 이제 캠퍼스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철학과 교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들이 이제 아내가 축제 시간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아내가 막 그냥 숄도 두르고 오고 명품 옷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캠퍼스에 다 소개하는데 이 장일조 교수님은 부인이 어떤 분일까 궁금도 했는데 갑자기 다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올라와요. 곱추예요, 곱추. 이렇게 곱추 있죠? 이게 이렇게 꼬러지고 허리가 나온 곱추. 학생들이 왜 어머니도 모시고 왔나? 근데 이분이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깜놀했지 그 당시. 지금도 그 충격이 있지. 근데 그분이 철학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를 보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했대요.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살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살까? 그래서 결혼했다고. 철학자예요, 철학자.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 이런저런 만남 뭐 그래서 저는 목회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던 큰 목사님들 거의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이 커지는 얘기들. 세계 성령화 중앙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모임에 가보니까 막 기라성 같은 거 다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사환 목사님도 다 와 있어요.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한국교를 향한 또 세계교를 향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가슴을 키웠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때로는 큰 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어떻게 다 일일이 만나겠어요? 이렇게 그 만남의 엑기스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만들어놨잖아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읽으시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1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빌 클린턴은 15세 때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일생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하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예? 더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모두 다 만남에서 다른 것을 본다. 그러므로 만남을 우연으로 만들지 말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고 철저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알겠죠?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 불변 이론과 증진 이론. 말 그대로 불변은 뭘까요? 여기 봐요. 불변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죠. 증진은 뭘까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출세는 글렀다. 왜? 환경과 조건과 모든 여건이 안 좋으니까 나는 글렀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운명적이에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출세도 못하고 운명적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또 머리도 나빠. 환경도 안 좋아. 뭐 살아온 배경도 별로 별볼이 없어. 이걸 그냥 아주 하나의 고차화시키는 것을 불변이론이라 해요. 운명론자죠, 운명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증진이론은 뭐냐면 나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은 타고난 재능과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불변 이론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묻지마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런 식이 하다 사회적인 악이 되는 거죠. 악. 근데 정진 이론에 빠진 사람들은 정진 이론은 우리가 타고나진 못했지만 재능은 갈고 닦으면 된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겠죠? 여기 보세요.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해봐요. 여기는 엄지손, 요거 새끼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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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걸 뭐라 그러냐면 뇌 운동이라고 그래요.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엔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이제 뇌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변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주어진 환경에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 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는 긍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지티브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그러면? 복음에서. 증진이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계속 증진. 그래서 이 가능성을 주는 거죠, 가능성. 이 사람 불가능만 얘기해요. impossibility, impossible. 그래서 나는 학교를 못 나와서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불변이. 여기 얽매인 사람. 제가 학생들한테 불변 이론과 정진 이론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저기 시험 볼 때. 불변 이론과 정진 이론에 대한 것을 너의 이야기로 한번 써봐라. 너의 이야기.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부모님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적 잘 쓰는 애들 저기 A 플러스 만난 애들 어떤 애들이면 나는 죽음령 교수님 만나서 내 삶 불변해서 정진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A 플러스 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불변 이론이다. 에서 정진으로 가야 된다. 요거예요. 이게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가 못 되어져서 말씀 은혜가 없다. 아니에요. 목사가 다 은혜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가 위대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 막 6살짜리가 막 설교를 열심히 한다 그럽시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때 애가 가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다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막 은혜 받죠. 그 아이가 그러면 대학을 나왔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은혜가 있을 거야. 이거 아니다. 저 사람은 잘 사니까 행복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불행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변이로 해서 고차가 된 거죠. 거기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정진이로. 그럴 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4페이지 밑에 드웨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 연구했다. 연구 결과 불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부족했다. 도전하지 못해요. 나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나는 팔자가 세.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났어. 그리고 늘 불평합니다. 자신의 재능에 맞게 목표를 낮춰 잡아요. 에휴, 내가 뭐 나 같은 거 누가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시집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에휴, 나 같은 애를 누가 데리고 가냐. 에휴, 나는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재능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려움 당하죠? 쉽게 포기합니다. 노력이 없어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봐야 뭐 실패할 텐데. 탓만 해요. 자기 탓, 환경 탓, 부모 탓. 아니, 이런 사람들 하나님 탓해요. 그러나 정진 이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높은 수준의 목표에 도전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썼던 책 중에 실패해도 좋으니 도전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설교집인데 그것도 실패 있죠. 그러나 도전해야죠. 실패할 수 있다고 도전 못하면 그럼 가능성인 것만 하면 무슨 그게 인생의 꿈이 있겠어요. 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 실패해도 계속 도전해봐.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감으로 자기의 재능을 재확인해야 된다. 제가 이런 강의를 20대 초반에 들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거야. 어디가 있었겠냐? 아나운서 됐을 거야. 제가 MBC 아나운서에 처음 한번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안 뽑아? 진짜 그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안 뽑아? 내가 그거 그래도 10명 안에 들었거든요. 10명 중에서 2명 뽑는데 나를 안 뽑는 거야. 카메라 테스트 다 하고. 내가 우리 애배도 웅변했는데 스피치가 강한데 왜 나를 안 뽑지? 근데 내가 나중에 알은 게 김동건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시험을 4번째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교만한 거죠. 그리고 그 방송 계통에서는요. 지원하면은 절대 첫 번째는 아무리 잘 나온 놈이라도 안 뽑는다. 최소 4번은 와야 한 번 이력서를 본대요. 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야? 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시간 방지기 한 번에 딱 냈는데 잘 됐어. 그러면 아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어렵게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가 뭐냐면 이게 그예요. 계속 도전해야 돼, 실패해도. 근데 실패가 온다고 또 그냥 끝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해병대 길작에 있었는데 해병대 모자가 이렇게 된 거 아시죠? 팔각형. 팔각형 맞아? 하나, 둘, 셋, 넷, 7밖에 안 해? 팔각이라고 해 그냥. 근데 팔각형 모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병대도 이게 쓰잖아요. 이게 딱딱 각 잡아가지고. 육군은 그냥 모자 쓰는데 걔들은 딱 각이 됐어. 어디서 나온 게 그게? 여기 미국 해병대가 나온 거예요. 태평전쟁에서 일본 본토 공격하는데 7번 실패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8번째 상륙에 성공합니다. 그때 나온 게 7전 8기. 그래서 해병대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팔각모를 쓰겠다. 지금까지도 팔각모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7번 실패했지만 8번째 성공했다. 우리나라에 제가 늘 이거 강의할 때 하는 사람이 있죠. 홍수환 장로가 집사가 있어. 홍수환. 홍수환 아세요? 전지현 몰라? 그렇구나. 장이라도 몰라? 내가 중학교 때니까 모르겠죠. 몰라요? 안정훈 사님 알고. 김찬수. 저기. 그래요? 늙었구만. 여기는 알아요? 기사. 복싱 했었구나. 이경숙 시건사님 모르겠죠? 예,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 사람이 그 파나마인가 어디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사람과 권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권투가 엄청났을 때예요. 막 권투가 전국에 그 시간에 오늘 저녁에 축구 9시 하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때는 기밀 레슬링하고 세계 챔피언 권투는 5원 10원 내고 오뎅집 가가지고 그냥 막 보고 그럴 때야. 근데
그때 저는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 권투를 봤는데 집에 TV가 있어 가지고. 근데 홍수환 씨가 이 카라스케라고 하는 지옥의 사자 카라스케 이 사람이 지옥의 사자래. 시꺼먼 사람이 키도 크고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근데 둘이 붙었는데 1라운드에만 4번 다운돼. 원래 3번 다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을 그냥 무조건 다운돼 일어나면 하는 걸로 하자. 이 규정을 처음 진 거야. 그래 가지고 1라운드에 4번 다운돼요. 그런 사람들이 에이 다 끝났네. 갑자기 2라운드에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홍수환이 그때부터 그냥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놈을 마지막 찍어 눌러요. 완전 KO 시켜버려. 그거 지금 나와요. 저기 저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홍수환 권투 치면 나와. 근데 그때 카라스키하고 완전히 다운되죠.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2라운드에 끝내버렸어요. 그걸 4전 5기라고. 홍수환이는 그거 하나 갖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오키하고 살다가 말한다고 그냥 저기 라이트 훅 갈겨가지고 이빨 다 나갔잖아. 그거 모르세요? 오키하고 산이 앉아 산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의도 터져가지고. 예? 근데 홍수환이가 홍수환 씨가 이제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간증 다녀요 간증. 우리가 한번 보실까? 몸이 권투 얘기만 해.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이거든 우리 일상이거든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내가 이명상님 얘기했지만 이명상님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사모하고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정말 이게 불변해서 증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야. 이게 성공 메커니즘이야. 그다음에 나오는. 알겠어요?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82세 먹은 노인 할머니가 외국인인데 그때 헬스를 시작한 거예요. 82세면 다 몸이 쭈글쭈글해가지고 근육도 안 나올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진짜 주름이었는데 뒤에 들어가 뒷근육 딱 잡았는데 근육이 딱 잡히는 거야. 힙이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그냥 20대 아가씨 같아 몸매가. 뒤에서 볼 때. 82세.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안 좋으니까 헬스장 가서 살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어떤 하나님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국의 백만장자들에게 주셨더니 16페이지 보면 80%가 뭐예요? 응? 80%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 책 쓴 얘기를 했는데 27살 때 처음으로 책을 한 번 냈어요. 근데 출판사마다 다 빠꾸예요. 저도 안 된대. 첫째 목사도 아니고, 둘째 이제 신학생에 불과하고, 셋째 교육전사고, 책도 한 번 내본 경험도 없고 안 된대.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엘멘 출판사라고 하는 사장이 조그만 출판사예요. 자기가 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줄여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요거 반의 반도 안 되는 한 100페이지 정도 안 되는 책을 내요. 근데 그 책이 대박이 터져요. 대박이 터져. 그러면서 그 출판계 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그 출판협회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책을 냈는데 그게 또 대박이 터져. 그때는 이제 남 성장해서 부목사 됐을 때야. 그때부터 이제 책을 가져갈 때마다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을 줘요.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원고 써 가지고 그냥 이거 책을 줘야 해. 가져가라. 판권을 줘 버려. 마음대로 팔아 드시라. 난 1,000,000원 받으면 끝나. 그러니까 지금도 책을 내가 1,000,000원 받는 사람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정된 관념을 이 불변 이론으로 가졌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가능성을 열어 놓으라. 가능성. 난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 목사님 뭐 하루 또 뭐 학교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뭐 한다고 그러고 편히 그냥 은퇴해 가지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뭐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그냥 맨날 히 닦고 웃고 살다가 할지 뭐 인생 그래 살아. 그런 말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왜 안 듣는다 들었죠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행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목적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인간이 망해요.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무언가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성공적인 메커니즘 16페이지 밑에 누구에게나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공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잘 돼 보려고 하는. 예. 그래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번식을 위해 먹을 것과 은신처를 찾는 능력이 한정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의 메커니즘은 동물적인 본능 외에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더 나은 인격을 개발하는 등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성공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린 동물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무슨 저기 이 동물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성공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성공 메커니즘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언제나 가능성을 보세요. 나는 여자분들 제가 화장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 했죠. 왜 그러지 아세요? 뭔가 자기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되는 대로 살아요. 뭐 이 나이에 누가 뭐 봐줍니까? 어? 내가 이 나이에 뭐 화장한다고 누가 봐주길 합니까? 누가 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죠. 그게 성공적 메커니즘이에요. 예. 근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먹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집 하나 꾸밀 때도 정말 참 멋있게 꾸미고 뭔가 이렇게 집하고 뭐 이렇게 다 꾸미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럼 집도 잘 꾸미고 뭐 컬러도 맞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만 몰입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우리의 삶의 성공적 메커니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도 이렇게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성공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고 있는 거. 이 신학교 만들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신학교를 해? 예? 근데 신학교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대한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학교가 별거 아니에요. 스쿨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같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캠퍼스가 없어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은 하이델베르크 시예요, 그냥 도시. 그게 우리 저 세계의 아주 인류 대학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기 이 앞에 이 택지에 예? 교수님이 살아요. 그럼 학생들이 한뭐 대여섯 명이 가서 교수님 저희들 강의 들으러 왔어요. 그럼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학교예요. 예? 이게 학교예요, 이게. 무슨 학교가 무슨 아침에 뭐 가방 메고 교복 입고 이런 식의 고정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군사문화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그런 학교를 자꾸 구상하니까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아이들 드럼 배우고 막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들 여러분 중고등학생 저기 어린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런 한번 가서 봐야 다른 게 이런 애들이 있는가 없어요. 응? 여기 이 집 아들 태연인가?
쟤 맨날 애랑 싸웠잖아 그냥 치고받고. 내가 쌈 마르기 힘들어서 저거 어떻게 해서 되겠냐. 예? 예? 맨날 피터지고 싸워 가지고 씩씩거리고 나한테 기도받고 기도받으면 뭐 해. 또 싸우는데. 애들 편하대잖아요. 이게 학교예요. 근데 선데이 스쿨만 하지 말고 어? 우리가 주말 주일 학교만 하지 말고 한마디로 처치 스쿨 하자. 교회 학교 하자. 그게 국제학교 대안학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 하이델베르크 대학 나왔다 그러면 막 아침에 출근하고 막 강의 듣고 막 학점 따고. 그래서 독일은 저기를 안 줘요. 학위를. 디플롬을 줘요. 디플로마를 주죠. 디플로마. 이게 박사 과정이 디플로마 받았다라고는 쪽지 하나 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막 졸업식도 엄청 거창하게 안 합니다. 우리는 공부는 조금 해놓고 졸업은 엄청 거창하게 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뭐 크로스웨이 뭐 무슨 저 옛날에 무슨 뭐 대학 하는 거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공부해 놓고 그냥 막 학사모 쓰고 그냥 막 가운 입고 막 사진 찍고 그것만 걸어놓지 실질적으로 애들 유치원도 보세요. 유치원 좀 다녔다고 그냥 학사모 쓰고 유치원 때부터 학사모 소리는 이 세계적 이런 나라 없어. 어? 우리는 유교성이 있어서 유교성이 안에 내실을 놓고 겉만 멀쩡한 거야. 독일 같은 데는 독일 사기 받은 교수님 보면은 우리는 미국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학교는 미국제입니다. 미국식은 이렇게 지도교수 논문 지도회가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논문 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했는데 독일 같은 데는 가면은 그냥 뭐 그 학생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쭉 보고서 그냥 전재환이가 이렇게 박사 디플롬을 받았다니 수를 다 했더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교수들이 서너 명이 그냥 와서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안 되겠네 내년에 또 합시다. 한 해 더 연구하고 오세요. 논문 내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가면 오늘 이번엔 잘 됐네 통과합시다. 통과하면 들어오게 지금부터 당신 박사 디플롬 받았어 박사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학위예요. 그리고 뭘 좀 요만한 저 A4 용지도 안 요 책 반만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디플로마 해가지고 뭐 하이델베르크도 여기 하나 주고 말아. 그건 다시 발행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와서 대학 교수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50명, 60명 하는 콩나물교 실처럼 번호 1, 2, 3, 네, 네, 네. 이제 그게 학교였어요,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치 학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애들은 와서 유니트하게 키우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뭐예요? 플라스틱 공장에서 찍어내는 학생들만 만든 거예요. 그 아이에 있는 다양성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이거를 개발을 못했어.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 소질을 개발하고 소질이 개발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할이다 전할이다 그러면 전할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개발시켜서 그 아이를 그쪽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 하윤이다 그러면 하윤도 마찬가지. 애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 받았잖아요, 새벽 기도에. 기도. 벌써 기도 받을 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은 벌써 딱 올라가지고 막 기도 받고 아멘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저기 또 박민정 원사 아들 예성이도 그 엄마가 꼭 그렇게 데리고 나오잖아. 걔도 벌써 애가 뭐 기도 받을 때 시원하잖아요. 이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기억 하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돼. 학교에 뭐 그냥 뭐 시설이 좋고 뭐 놀이터가 잘 돼 있고 그거는 거기 아니더라도 놀이터 가면 돼. 놀이터 가면 돼. 학교가 수영장 가면 더더욱 수영장이 있어요. 골프샵 가면 애들 골프 얼마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저기 부천에 있는 친구 학교에 가보면 걔는 거기 학교 조금은 이거보다 더 작아. 그래 놓고 옆에 빌딩에 골프 레슨실이 있어요. 뭐 엄청나 500평이야 500평. 자기네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레슨 받고 레슨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 과목에 골프가 들어가 있어 걔네. 모든 인프라를 다 사용하는 게 학교지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이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니까. 그게 한국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방 대학집 문 닫게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자 그러잖아요. 조인하자고 그러잖아요. 자, 19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고집이 센 기업가 헨리 카이저는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카이저는 자신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원인을 창조적인 상상력 건설적이고 긍정적 사용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스타벅스 커피의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회장이 있죠. 이탈리아 한 도시에서 거리를 거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열정과 낭만적인 분위기, 행복한 사람도 가득 찬 가로변의 작은 카페를 머릿속에 그렸다. 슐츠는 자신이 말한 대로 일상적인 상품인 커피를 새롭게 재창조할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는 우리가 만약 상상력 사로잡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옛날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만 해도 하워드 슐츠의 그 커피복스 스타벅스 커피 나올 때 그 옆에 우리나라 커피숍이 섰던 게 카페베네였어요. 예? 김성권인가 뭐 그 회장이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비전이 없었어. 왜? 이 친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보니까. 설렁탕 프랜차이즈, 게임 프랜차이즈. 그러다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란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커피로 그냥 스타벅스와 맞먹는 세계적인 커피를 만들겠다면 카페베네 그렇게 나갔으면 대단했어요. 지금 대단했을 거예요. 그때 카페베네가 얼마나 홍보가 잘 됐어요. 브랜드가 좋아서 가치가. 거기서 왜 쓸데없는 블랙스미스라고 또 스테이크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족이었어요. 거기서 쫄딱 망하니까 도미노 현상 자망해버려. 자기 한 분야에 나가야 돼. 아니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커피하면 스타벅스 스테이크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브랜드 가지고 하나잖아요. 너무 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에 성공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갔으면 됐다는 거죠. 그거 대단했던 카페베네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 성공한 기업가로 젊은 친구인데 성공한 기업가로 대단했어요. 그 책도 많이 팔렸고 제가 학교 강의도 했는데 뭐 그 친구. 근데 보니까 거기서부터 교만이 왔어. 그래서 오늘부터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라. 스케치해보라. 제가 새벽 기도할 때 15분 정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날의 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세부적 스케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완전히 21일 3주만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알겠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강의를 잘못하고 하를 떠나서 이거 책 읽으면 되지 뭐. 책 안 읽어 또 집에 가서 보면 와서 강의를 들어야지. 그죠? 제가 이런 말이에요. 속된 말로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척하지 말고. 저도 요즘요 말씀에 강의하면서 정말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몰랐던 게 많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앉은 말씀 준비하는 거야. 성경 읽고. 그냥 엑기스가 나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결판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공을 위한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거, 응? 여기 언더스탠딩, 센스 오브 디렉션, 석세스 이렇게 계단 발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나 이거 제목 하나 빼냐고 얼마나 내가 고민 많이 한줄 아세요?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정진이론과 불변이론 꼭 기억하세요. 늘 이쪽에 살면 안 돼요. 늘 자학하고 자기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요. 이건 불변, 정진. 자꾸 가능성을 주세요. 응?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럴 때 뭐가 와죠? 역동적일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죠.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떨어질 때 터빈을 돌려야 이게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은 바람 반대 방향에 뜨는 거 아닙니까? 연. 어때? 막 울어. 왜? 연이 안 날른다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뛰는 거야. 연을 잡고 바람하고 똑같이 뛰는 거야. 안 돼. 바람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연이 뜨지. 이게 인생이에요. 들려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삶의 메커니즘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 들은 대로 그렇게 실행합시다. 여러분 삶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 주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 성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종들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정을 열심히 식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